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표절도 이런 표절은 없다. 시민단체가 성명을 냈는데요. 논문이나 책을 베끼기는 했어도 의회 5분 발언을 이렇게 표절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대구 달서구 의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22일과 26일 대구 달서구 의회와 수성구 의회에서 각각 진행된 5분 발언입니다. 의회 무용론을 근거로 의회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까지의 기초의회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탓이기도 하지만 의회 무용론의 근거는 의회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까지의 기초의회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탓이기도 하지만 현재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의 사무국과 전문위원들이 모두 집행부 직원들입니다. 하지만 현재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의 사무국과 전문위원들이 모두 집행부 직원들입니다. 취재진이 달서구 의회 홍복조 의원의 5분 발언을 분석해봤더니 87%가 수성구 의회 육정미 의원 발언과 같았습니다. 인사말과 서론에 해당하는 앞 4문장을 빼면 토씨 하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누구를 베낀 걸까요? 육정미 수성구 의원은 지난 3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지방의원 단체 메시지방과 페이스북에 자신이 할 예정이던 5분 발언 전문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나흘 앞서 홍복조 달서구 의원이 미리 해버린 겁니다. 홍복조 의원은 달서구 의회에서 윤리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3월 달에 발생을 했으면 시당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재발 방지에 대한 좀 조치를 취해야 되고 해당 의원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징계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홍복조 의원은 육정미 의원에게 미리 허락을 받았고 이미 수성구 의회에서 5분 발언을 한 뒤인 줄 착각했다고 해명했지만 육정미 의원은 비슷한 내용을 다루자고 동의를 해줬을 뿐이며 홍복조 의원은 이미 자신의 발표 날짜도 알고 있었다고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김천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건설관리공사가 이상한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직원 20%가 넘게 재택근무를 보냈는데 노동조합은 징계성 코드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건설관리공사 여직원 A씨는 출산 휴가에서 복귀한 지 나흘째 되던 날 인사팀장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조직 개편에 따라 맡을 업무가 없으니 내일부터 재택근무를 하라는 통보였습니다. 경기도에 살던 어머니가 육아를 도우려고 직장까지 그만두고 온 상황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70, 80 정도가 줄어드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고정 수익이 있었는데 나가는 거니까 좀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재택이나 육아휴직 같은 건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어머니까지 내려오신 거였는데 건설관리공사 기술직들은 현장에서 다음 현장으로 옮겨가는 공백 기간에 월급 75%만 받고 재택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재택근무는 행정직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행정직 20명 가운데 7명과 노조 운영위원과 회계감사에게도 재택근무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노동조합은 눈 밖에 난 사람을 솎아내려는 징계성 인사라고 주장합니다. 본인이 납득을 하고 재택을 간 경우가 아니고 단지 뭐냐 그러면은 당신하고의 어떤 그 근무 코드가 안 맞는다. 그러니까 일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재택을 다 가셨어요. 노동조합은 재택근무 발령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고소 고발하는 한편 사장 직무대리의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현재 재택근무 직원은 80명으로 전체 직원 5 가운데 1명꼴입니다. 사측은 출산 휴가자의 승낙을 받아 재택근무를 보냈고 경영난이 심각한 회사에 체질 개선을 위해 무더기 재택근무가 불가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 비용의 효과는 미미하지만 기강을 확립하고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 또 현장에서 지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회의 상황이 좀 많이 있거든요.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지난해 채용 비리, 셀프 승진 인사, 방만한 경영 등으로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통합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주로 심야나 새벽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들은 사고 위험으로 늘 불안한데요. 안전사고 예방과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서 환경부가 개발한 한국형 청소차가 경북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성나귀 기자입니다. 생활쓰레기 집화장에 청소 차량이 도착합니다. 운전석 뒤 자동문이 열리자 미화원들이 내려 생활쓰레기를 담은 뒤 다시 차량에 오릅니다. 청소차 뒤편 발판에 실려 아슬아슬하게 이동하던 미화원들이 운전석 뒤에 설치된 탑승칸에 타고 안심하고 이동합니다. 타고 내리는데 다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안전성 확보가 되었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운전자가 차량 뒤를 모두 볼 수 있도록 영상 장치도 설치됐습니다. 사고가 자주 발생하던 덮개는 작업자가 직접 안전 스위치를 작동하도록 했고 운전자와 작업자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스피커도 달렸습니다. 지난해 환경부에서 개발해 보급한 한국형 청소차입니다. 경북과 대구에선 처음으로 영양군이 이달 한 대를 도입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자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청소 차량을 교체해서 효율적인 환경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보급 초기여서 작업 효율성 등을 더 지켜봐야 하지만 작업 안정성이 확보된 만큼 앞으로 낡은 청소 차량을 한국형 청소차로 교체하는 시구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쯤 군위군 군위읍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군위휴게소 인근에서 승용차 등 차량 넉 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석 대가 전소되면서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밤에 도심에서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폭주족 28살 A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12일 새벽에 달구벌대로와 서대구로 등 시내 주요 간선도로 20km 구간에서 시속 15에서 20km 속도로 운행하면서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압수한 오토바이를 몰수하고 오토바이 불법 개조업자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감포읍 에너지과학연구단지에 상업용 소형 원자로를 개발하는 기관인 혁신원자력기술원이 들어섭니다. 소형 원자로는 쇠빙선 등 선박과 해상 원전 등에서 활용이 가능한 신개념 원자력 시스템의 핵심 기술로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오는 2050년까지 소형 원자로 관련 시장이 4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 원자력연구원은 오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기본 인프라와 정주시설 구축 등에 7,210억 원을 우선 투입할 계획입니다. 오늘 낮 12시쯤 대구 달서구 진천동의 한 지하 노래방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불은 10분 만에 꺼졌고 불을 낸 것으로 보이는 노래방 업주 65살 A씨는 연기 흡입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후배와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불을 질렀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40대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새벽 2시 40분쯤 동부서 소속 A경위가 술을 마시고 신천동로에서 3km가량 차를 몰다 단속 현장을 보고 달아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0.048%로 나타난 A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징계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